2주에 걸쳐서 이 R&D 과제 선정 평가의 과정에 대해서 어떤 설문조사를 했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3개를 정도를 선정해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뭐 상피제도 문제, 뭐 과제 기획에 대한 문제, 양적 평가의 문제, 성과 평가의 문제, 뭐 이런 또 뭐 상피제도의 문제들 이런 것에 대해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을 했던 첫 번째가 상피제도였습니다. 먼저 상피제도는 저는 완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인적 네트워크에 의한 불공정한 평가를 없애기 위해 상피제도가 생겼지만 사실 역설적으로 그것 때문에 평가자 풀이 줄어들고 공정성이 떨어지면서 결국 그것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평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상피제도에 따른 비전문가 심사 참여가 약간 불공정하다라는 의견들도 많았고요. 상피제도를 좀 완화해가지고 조금 더 그 평가자 풀을 넓혀서 전문성과 그 투명성이 같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이거에 몇 년 전에 저희가 또 연구팀에서 분석을 했던 건데요. 결국 많은 부분들의 문제에서 이 피어 리뷰, 평가자 풀이 작기 때문에 발생하는 요거는 이제 문제의 흐름인데요. 상당수가 그 풀의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풀들을 확보해 갈 수 있을까? 은퇴하신 과학자분들, 특히 경력이 오래되시고 과제 기획부터 실제로 과제를 경험하신 경력도 풍부하신데 은퇴를 하셔서 현역에서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평가위원으로 모셔서 해당 분야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더 좋은 피드백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에 계신 평가자 수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해외로 이제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한 해외에 계신 한국인 과학자들을 풀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한다면 조금 더 풀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획 중심이 아니라 과거 실적 위주로 평가한다. 이것도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 거고요. 양적 평가가 아닌 질적 평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평가에 기반해서 이 사람이 제안한 연구를 믿어주고 잘할 거라고 믿어주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질적 평가를 해서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되게 하는 게 현재 시스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에 있는 성과를 연연해 하기보다는 정말 이 사람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는가 이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계획서 자체를 평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 계획서 안에 쓰여 있는 어떤 연구 목표라든지 아니면 연구 방법론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현실적으로 그 과거의 성과를 보는 것 외에는 크게 없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과거의 성과들을 좀 참고를 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불공정한 심사위원들이 좀 더 나가서 악의적인 어떤 질문들을 하신 적이 그걸 경험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없는데. 없으시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있었다고. 그러니까 악의적인 심사위원은 있고 그걸 실제로 목격도 해봤고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네. 아니 우리가 평가위원 풀들을 다양하게 하고 이제 온라인 시스템들이 도입이 됐을 때 더 블라인드가 되겠죠. 평가위원들을 모르는 또 시기까지 오겠죠. 그런 또 시스템도 있을 것 같은데 바이러스 때문에 좀 더 온라인이 빨리 도입되긴 한 것 같아요. 심사위원으로 누가 올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대면 발표 평가를 하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미약하게나마 좀 이렇게 조절이 되는 느낌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악의적인 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연구재단에 계신 분들한테 심사위원이 누군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단지 심사자 뭐 4번째, 5번째가 이러니 다음에서는 요것을 풀에서 배제해달라 이제 요 정도까지만 현재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내가 전문가여서 이렇게 제안했을 때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이해를 못하지?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또 다시 또 전문성으로 귀결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에서는 제일 아쉬운 게 부족한 평가 시간이죠. 네. 그래서 사전에 그 심사에 대한 뭐 어떠한 자료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당일에 다 평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사 시간이 좀 짧다는 생각을 한 적이 많습니다. 보안만 유지가 된다면 사전에 이 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먼저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가게 되면 정확한 심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령 여러 후보자들이 모여가지고 심사위원들하고 1박 2일로 학회처럼 서로 해본다든지 예를 들어서 기간을 좀 심사위원들에게 좀 충분히 주고 그 다음에 한 번 질문을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리뷰타를 이제 발표 때 하게 하면 사실은 그런 거를 좀 보완을 할 수 있고 단순히 업적보다는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충분한 그러니까 발표 과제를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심사위원에게 주면은 그런 거를 조금은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열심히 작성해서 한 뭐 2주, 3주 걸쳐서 뭐 3, 40장 작성해서 냈는데 그게 그냥 하루 만에 다 평가되는 상황이 아닌 조금 더 심도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떨어지더라도 더 만족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키워드로 좀 뽑아보면은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과학계 안에서도 이제 자정의 노력이 좀 필요하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보고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도 꼭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제 많은 토론들이 이루어지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큰 틀에서의 어떤 R&D의 개선 방향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제가 이제 학생 시절 뭐 10년, 20년 전 생각해 보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렇게 여러 젊은 과학자나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공론화하면서 이거를 좀 더 문화를 좀 바꿔갈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좀 되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들이 조금씩 바뀌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저희 노력들이 하나하나가 쌓일 때 정말 좋은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들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들고 R&D 과제가 또 잘 발굴이 되고 또 선정이 되고 평가되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는데 저희가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또 시작을 하지만요, 이게 끝이 아니라 또 많은 저희 또 토론 과정들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 또한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